오늘은 이제 엑셀 문제 계산 작업을 풀 겁니다. 다음 수요일 날은, 이번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은 이제 파워포인트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 그 시험 대비해서 문제지 나눠드렸던 거. 그거 하고, 인터넷 문제지는 미리 좀 드렸어요. 좀 풀어보시라고. 어차피 인터넷은 이번에 시험 안 보고 내년 1월 달에 시험 보시는 건데, 그런 수준이라는 것만. 그리고 제가 종강하기 전이라도 문제지 생기는 거 있으면 또 복사해 드릴 테니까. 네. 51쪽에는 문제 한번 열어서 볼게요. C 드라이브에 여러분은 D 드라이브에 있을 거고요. 저는 C 드라이브에 넣어놨으니까는 파트 1번 챕터 2에 유형 001번 요거 같은데 그렇죠? 볼게요. 일 번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재료비를 계산하래요. 재료비 맞죠? 재료비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재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 봤더니 수강료랑 재료 비율로 계산하래요. 수강료는 왼쪽에 있네요. 그런데 재료 비율은 없잖아요. 문제는 재료 비율을 계산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재료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분류가 한식이면 이거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0.7 그 외에는 0.6으로 계산하시죠. 네. 우리가 과거에 이 문제를 풀어본 경험은 있는데 직접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입함수래요. 입함수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문제지가 수강료 곱하기 그랬잖아요. 는 수강료 곱하기 또 곱해야지 뭐. 다시 여기 보시면 는 수강료 곱하기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수강료 곱하기 그랬잖아요. 이제 재료 비율을 물어봐야죠. 근데 한식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니까 if 함수로 물어보면 되죠. 여기다가 if 가로 열고 뭐가 분류가 분류 요 분류가 뭐라면 한식이면 0.7이고 는 한식이면 얘가 한식이면 뭐를 0.7을 아니면 0.6을 이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요것도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뭘 해줘야 될까요? 자, 자동차 일단 하고요. 선이 깨졌으니까 어떻게 해라? 서식 없이 채우기 하고 잠깐만 서식 없이 채우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되죠? 슈퍼셀 찍어주면 되겠네 뭐. 돈 표시는 돈에 관한 거 숫자에 관한 건 오른쪽 맞춤하라 그랬잖아요. 예. 자 썼어요 이렇게 는 수강료 곱하기 재료 비율은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분류가 C의 5번째 셀이니까 C의 5번째부터 C의 12번째까지니까 그래서 이 분류가 한식이면 다운편에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0.7을 곱하고 아니면 0.6 제가 컴마다음에 한 칸씩 띄우는 거는 보기 좋으시라고 여러분 보시기 좋게 제가 띄우는 거고요. 실제에서는 그냥 바로바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뭐 어렵지 않게 계산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시작 시간을 계산하는 거네. 시작 시간. 관리 번호의 두 번째 숫자가 1이면 10시라고 쓰고 2이면 15시라고 쓰고 뭐 표시하시오. 자,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관리 번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요거. 얘를 갖고 물어보는 거죠. 1이면 2이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1 아니면 2네. 그래서 무슨 함수? 추수 함수하고 미들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는 추수 미들 관리번호 두 번째 산 글자가 1이면 10시 2이면 15시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여기서 관리번호가 뭐예요? 관리번호가 B의 다섯 번째 셀이네. 여기다 B의 5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 자, 추수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추수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값에 따라서 1이면 첫 번째 거, 2면 두 번째 거, 3이면 세 번째 거, 4면 네 번째 거. 근데 1 아니면 2밖에 없으니까 하나, 두 개만 나열하면 되죠. 그래서 요것이 1이면 관리번호의 두 번째 숫자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에서 한 글자가 MID 미들은 어느 글자에서 몇 번째에서 몇 개. 추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르는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는 추수 MID 가로 열고 왼쪽에 있는 거 클릭하고 콤마 두 번째 산 글자. 그래서 그게 10시냐 15시냐 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그리고 자동 채우기 쫙 하시고 마지막엔 뭐 한다? 서식 없이 채우게 해라. 그래서 선이 살아나니까. 그렇죠. 요렇게 했어요. 3번 문제는 베이커리 모집 인원 합계를 계산하래요. 분류가 베이커리인 요리의 모집 인원 명 합계를 구하시오. 무슨 함수? SUMIF 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과 2번 문제는 자동 채우기가 들어가요. 두 문제는 이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재료비는 내 수강료에다가 분류만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상관이 없고, 시작 시간은 요 관리번호의 앞글 두 번째 글자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같은 줄에 있는 걸 갖고 물어봤으니까 F4번 키 누르는 건 없죠. 달러 양쪽에 찍는 거. 그런데 다른 문제상에서 얘랑 뭐 이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든지 내 거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남의 거가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꼭 달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은 하나씩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동 채우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달러 표시 찍는 건 없다. 베이커리 모집이라는 게 뭔가 보세요. 분류가 베이커리인 경우에 모집 인원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죠. 분류가 베이커리라고 되어 있는 게 30, 25, 15, 30, 25, 15 얘네들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함수를 써서? SUMIF 함수를 써서. 는 SUMIF 함수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법이.
외우셔야 돼, 문법 자체를. 영어로 쓰면은 range, criteria, sum range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구조를 하나씩 하나씩 외워나가셔야 돼. 벅차고 귀찮고 짜증나겠지만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잊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는 팔팔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범위가 어디죠? 분류가 범위가 되고, 조건은 뭐죠? 베이커리고, 합계 구할 범위는 모집 인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합계 구할 범위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류는 C의 5번째부터 12번째죠. 그렇죠? C의 5번째부터 C 12번째가 분류가 되고, 베이커리 맞고, 모집 인원 어디다? G의 5번째부터 G 12번째. 그럼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는 서미프 가로 열고 range 범위예요. 어디에서 조건이 들어있는데, 조건이 베이커리니까 베이커리든 뭐가 들어있는 데가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동네에서 베이커리라고 쓰셔도 되고 얘를 클릭해도 되죠. 어차피 그 중에 하나 베이커리가 있을 테니까 하나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따옴표 열고 베이커리라고 따옴표 닫고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합계는 여기서 구할 거죠. 모집 인원, 수강료 합계가 아니라 인원의 합계. 그러면 답은 70명. 여기 30에 25에 15 더해서 70 나온 거예요. 4번 문제는 어떻게 라고 써 있습니까? 양식 요리 개수를 구하래요. 양식 요리의 개수를 구하래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요. 결과값에 몇 가지 라를 붙일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함수 쓰냐면 tcount 함수하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 뭐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래요. 문제를 볼까요? 양식이 여기 양식이 하나, 둘, 세 번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조건을 가지고 쓰래. 무슨 함수 쓰라고요? tcount A를 쓰래죠. tcount A.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쓰죠?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거예요?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어디까지? 저 끝에까지, 여기까지 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어차피 오른쪽 쪽에는 우리가 계산한 거니까 빼고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의 개수를 세는 거라고요? 양식인지 한식인지 개수 세는 거죠? 만약에 모집인원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식인지 한식에 대한 모집인원의 합계를 구하니까 얘를 클릭하면 되는데 지금 개수 구하는 거잖아요. tcount A를 써가지고 그때 항목을 어디 걸 선택하면 돼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된다고. 보세요. 분류가 한식은 얘가 조건이에요. 분류가 한식, 여기가 조건인데 그럼 한식에 해당하는 이거에 하나, 양식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도 되고, 양식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도 되고, 조건이 양식에 해당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도 되고, 양식에 해당하는 강사의 수를 세도 되고, 양식 요리 개수만 세면 되잖아요. 양식인 경우에 모집인원 합계를 구하시오. 그럼 모집인원을 클릭해야 되지만 그냥 양식이 몇 번 나오는지 계산할 때는
여기만 체크할 필요 없이 여기 아무데나 체크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디카운트를 써라. 디카운트 A가 아니라 디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고 디카운트 A는 숫자든 글자는 다 세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숫자 뭐 있어요? 수강료 숫자죠. 인원수 숫자죠. 일자도 숫자죠. 날짜니까 숫자잖아요. 그럼 여기만 클릭해야 돼. 디카운트를 쓸 때 되면 셋만 써야 돼요. 나머지는 고르면 안 돼요. 디카운트 A를 썼으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 디카운트 A가 보통 잘 안 나오거든요. 디썸, 디에버리지 이런 걸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는 항목이에요. 계산할 항목. 그 다음에 조건 범위. 그 뒤에다가 앰퍼센드 몇 가지 이렇게 출력하면 되지.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는 D 카운트 A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여기를 다 데이터베이스라 그랬어요. 관리번호부터 시작해서 수강료 끝에까지가 그렇게 컴마 뭐의 개수를 세라? 아 이게 난감하더라고. 예를 들어 모집 인원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뭐 수강료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수강료를 클릭하면 되는데 뭐의 개수를 세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한식 세수 세는 거니까 양식 그냥 얘를 클릭하면 되죠. 아무거나 클릭해도 돼요. 조건은 뭐다? 분류가 양식. 주어진 조건을 쓰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조건이 아니고 만약에 분류가 한식인 경우를 세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있잖아요. 분류가 한식은. 그럴 땐 다른 데다가 써줘야 돼. 우리 시험은 절대로 다른 데다가 조건을 쓰라는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주어진 조건만 쓰는 거지. 이렇게 블럭 잡으면 되죠. 그러면 셋 맞네. 아까 양식이 하나 둘 셋이 있는데 이대로 출력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뒤에다가 앰퍼센드 몇 가지 이렇게 출력해라 이거죠. 몇 가지. 자, 답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뭐야? 이때 이거를 A에 4로 써도 되고 이거를 B에 4로 써도 되고 C에 4로 써도 되고 어디까지? H에 4까지 다 된다. 단 그러니까 C의 네 번째 뿐만 아니라 A의 네 번째, B의 네 번째, D의 네 번째, E의 네 번째, F의 네 번째, G의 네 번째, H의 네 번째를 사용하여도 무관하다. 단 디카운트 함수인 경우에는 숫자 항목만 셀 수 있기 때문에 숫자 항목만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숫자 항목은 뭐죠? 아까 일자, 인원, 수강료 이거 숫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들만 선택할 수 있다. 상관없어요. 이거는. 5번 일일 특강 시작일. 일일 특강이 어디 있네? 여기 있네. 오른쪽 끝에야. 정의된 이름 특강 일자 이름을 이용하여 가장 빠른 특강 일자를 구하시오. 그럼 최소값이네. min 함수 쓰는 거네. 그렇죠? 날짜로 출력하래요. 자, 특강 일자가 어딘가 보세요. 여기. 여기 특강 일자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는 미니멈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특강 일자가 2, 만약에 는 min 2의 5번째부터 2의 12번째 이렇게 쓰면 뭐다? 이거는 틀렸다. 왜 틀렸어요? 이거는요,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정의된 이름 꼭 특강 일자를 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세요. 는 min 괄호 열고 쭉 블럭 잡으면 자동으로 특강 일자라고 찍혀요. 여기 얘네들의 이름이 특강 일자라고 지정을 했어요. 문제지에서. 우리가 데이터만 불러와서 연습을 하는 거지만 실제 이 문제지의 앞부분에서는 특강 일자라고 이름을 정의하시오라고 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안 되죠. 뭐가 나와야 돼요? 날짜로 나와야지. 그러면 날짜로, 여기 일반애가 아니라 간단한 날짜로 출력해 줘야지. 문제지 여기 날짜로 형태로 여기에 이해해가지고 2015년 05월 05월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오게 하라 그랬으니까 날짜가 꼭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날짜로 표현을 해줘야 돼. min 함수가 요즘 잘 나와요. 맥스 함수 최대값 나오는 문제도 나왔는데 최소값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메모하는 내용들은 다 공방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또 참고해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예. 6번 문제는 뭐죠? 수강료를 구하는 거예요. 수강료. H11번째 셀에 선택한 요리명에 대한 수강료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무슨 함수? 브이로그 함수. 브이로그 함수는 쉘튼 조턴 우리가 외워야죠. 지금까지 한 번 빼놓고 다 나왔으니까. 예. 그날 왜 빠졌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까지 일부러 한번 뺐는지 몰라도. 자, 까르보나라라는 요 항목 이름이 바뀌는 순간 알아서 그 요리명에 대한 수강료가 툭 튀어나와야 되죠. 그렇죠? 는 브이로그 함수를 쓰는데 이때 찾는 값은 요 까르보나라인가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어레이는 그 까르보나라인지 뭔 나라인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강료까지는 포함해 줘야지. 데이터베이스는 앞에서부터 블럭을 잡지만 브이로그 함수에서는 내가 찾고자 하는 항목이 까르보나라니까는 까르보나라부터 잡아야지 처음부터 블럭 잡으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목 이름을 포함을 해서 잡아서 무슨 항목인지 클릭만 해주면 되지만 브이룩업이나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알맹이만 잡잖아요. 알맹이만. 항목 이름은 클릭 안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브이룩업은 이 까르보나라에 해당하는 거를 찾는 거니까 까르보나라인지 뭐 삼겹살인지 케이크인지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반드시 첫 번째여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어차피 재료비나 시작 시간은 포함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컴마 그 까르보나라인지 버섯 잡채인지가 첫 번째고 일자가 두 번째고 강사가 세 번째 인원이 네 번째 수강료가 다섯 번째니까 5라고 쓴다고. 요리명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로부터 수강료가 다섯 번째 항목이니까 5라고 쓰는 거고요. 그리고 컴마 무조건 정확히 일치. 여기는 뒤에 컴마 0. false가 0이니까는요. 0 쓰셔도 되고요. false라고 있는 거 더블 클릭하면 false라고 찍혀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자, 요거 대신에 얘를 뭐라고 쓴다? 0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T5부터 H 12번째의
첫 번째 항목이 반드시 항목에 반드시 H14번째 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는 D5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수강료까지 찾는 거니까 요리명이 첫 번째, 일자가 두 번째, 강사가 세 번째, 인원이 네 번째, 수강료가 다섯 번째인데 그 중에 첫 번째에 있는 거를 가지고 첫 번째 꼭 거기 있는 걸 시작해서 찾는 거예요. 여기 까르보나라가 예를 들어서 안동 찜닭으로 바뀌면 찜닭에 해당하는 35,000원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얘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찍어주면 되지. 쉼표살 찍어주면 들어가지. 그것도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예. Vlookup, Hlookup은 우리 시험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Hlookup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 지금 항목이 가로로 되어 있죠. 까르보나라 잡채 세 번째에서 당근 케이크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지금 얘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가로로. 이렇게 될 때는 는 Hlookup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H가 허리젠탈이라 그래서 수평, 가로란 얘기고,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이 문제는 요리명이 어떻게 되냐면 세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컬, 세로, 그 말을 쓰는 거죠. Vlookup은 그거예요. 버티컬 루컵.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가로로 절대로 출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Vlookup만 쓰는 거지 Hlookup은 안 해요. 근데 커말 자격증에서는 Hlookup도 나와요. 문제를 그렇게 주면 내는 거니까. 방법은 똑같아요. 가로로 돼 있으면 Hlookup, 세로로 돼 있으면 Vlookup.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7번 조건부 서식. 모집 인원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모집 인원 블록 잡아서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녹색. 여기 녹색도 있고 밑에도 녹색이 있어요. 그라데이션으로 하는지 단색 채우라고 하는지는 설명이 없잖아요. 녹색만 찾으면 되죠. 이 녹색이든 저 녹색이든 색깔이 변하든 서서히 변하든 아니면 그냥 단색으로 칠하든 상관없어요. 끝.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너비가 제일 넓은 게 최대값이고 너비가 제일 좁은 게 최소값이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문제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사용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 도구라는 게 뭘까? 여기에는 글자를 가지고 S면 스마트폰, P면 PC, 나머지는 태블릿 이렇게 하라고. 예. 키코드가 어디 있어요? B의 5번째부터 12번째네. B의 5번째부터 B 12번째. 이 기기 코드 첫 글자가 S이면 스마트폰, P이면 PC, 나머지는 태블릿 PC로 표시하는 거네요. 무슨 함수 쓰면 되죠? if 함수하고 left 함수 쓰면 되겠네. 자, 는 if는 어떻게 쓰는 거죠? 조건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경우하고
3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하고 둘 중에 하나겠죠. if 기기 코드의 첫 글자가 S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기기 코드의 첫 글자가 S입니까?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 스마트폰인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하나, 둘, 세 가지죠. 스마트폰이냐, PC냐, 태블릿 PC냐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 부문이 두 개예요. 두 개. 합격, 불합격인지를 판별하시오. 그럼 이 부분은 한 번만 나오면 돼요. 경우의 수가 두 개면 한 번만 물어보면 되고, 경우의 수가 5가지면 4번 물어봐야 되고, 경우의 수가 3가지면 2번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S자냐 물어봤더니 그렇다 그러면 스마트폰인데 아니면 또 물어봐야죠. 기기 코드의 첫 글자가 이번에는 P냐 물어봤어요. P냐. P가 맞으면 PC라고 하면 되고, 근데 2번도 아니래. S도 아니고 P도 아니래. 그럼 다 뭐다? 태블릿 PC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기기 코드의 첫 글자가 그랬잖아. 기기 코드의 첫 글자가. 그러니까는 레프트 기기 코드의 첫 번째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얘 대신에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거를 또 한 번 더 늘리면 기기 코드가 뭐라 그랬지 아까요? B 5번째니까 B 5번째고 이게 B 5번째고 그럼 뭐 답이 이게 되는 거죠. 뭐 써볼게요. 자동체육위원회에서 뭐해라? 요거 마지막에 서식없이 채워라. S 태블릿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오케이.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if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처리하면 전혀 이상 없이 답이 나오겠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 패턴이에요. 2번 문제 가입 요일을 계산하래요. 여기 가입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구하래. 가입 날짜의 요일을 구하시오. 근데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추수 함수하고 weekday 함수를 사용하래요. 예를 들면 월요일 이렇게 출력하래요. 아, 짜증나는 문제예요. 추수는 이거죠. 어떤 값에 따라서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값이 1이면 첫 번째 거 지정해주고, 값이 2면 두 번째 거 해주고, 값이 3이면 세 번째 거 하고, 값이 4면 네 번째 거고, 5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255개까지. 얘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weekday 함수를 좀 볼 거예요. weekday. 는 weekday 함수는요, 날짜 옵션이 있어요. 해당 날짜에 대해서 해당 날짜의 요일을 해당 날짜에 해당 요일을 숫자로 표기하는 겁니다. 3 하고 나오는 거예요.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는 weekday 날짜 옵션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날짜가 1인 경우에는 일요일이 1이고 월요일이 2고 화요일이 3이고 금요일이 6이고 토요일이 7이에요. 는 위크데이 날짜 옵션에 따라서 2가 되면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수요일이 3, 토요일이 6, 일요일이 7. 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옵션 코드가 옵션 여기 3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0, 1, 2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0번째는 없잖아요. 추수함수에선 0번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쓸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거를 쓴다 그러면 는 추수 위크데이 가로 열고 가입 날짜 옵션 1을 쓰게 되면 1로 쓰면 1월부터 나가는 거니까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목요일 쓰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써야 되고, 만약에 이 옵션 코드가 2면 어떻게 돼요? 월 빼먹었다. 월요일을 빼먹었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만약에 2를 쓰게 되면은요, 이렇게 가요. 자, 옵션 코드가 1이면 일요일부터 나오는 거. 일이면 일요일이고 2면 월요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값이 1이란 뜻은 일요일이란 뜻이고, 요 값은 1이라면 뭐다? 월요일이라는 거죠. 코드가 2로 시작하면 월요일이 1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월요일 이렇게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일을 꾸벅꾸벅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얘를 빼고 요일을 다 빼고 편법을 한번 써보죠. 이렇게 빼고요. 요 뒤에다가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실무에서 이렇게 써야지. 근데 요 앰퍼센드 연산자 쓰라는 말 없잖아요. 쓰라는 말이 없는데 쓰는 것도 그렇잖아. 또 쓰라고 했는데 안 쓰면 그것도 틀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쓰셔도 무방한데 아래 거는 아니죠. 왜냐면 요 함수가 아니라 연산자 쓰라는 말이 없었잖아. 언급이 없었으니까 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여기 요일이 반복되니까 앰퍼센드로 마지막 요일을 결합해 시켜도 되죠. 시험 문제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요렇게만. 옵션 3을 쓰면 0번째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0번째는 없거든요. 추수함수는 무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가기 때문에 3코드를 쓰지는 않는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쓰라는지 모르겠어요. 날짜 코드만 쓰면 되잖아. A 쓰면 요일이 탁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랄맞게 문제를 내는 이유는 이 함수 저 함수를 물어보려고 쓰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써서 제출하면 한 소리 먹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는 하고 얘를 가리켜요.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A 4개 쓰면 돼요. 셀 소식만 A 4개라고 쓰면 돼요. A 3개 쓰면 이렇게 되니까 좀 그렇고, A 하나 더 써주면 A 4개 쓰면 뭐야? 뭔 이렇게 길게 씁니까? 뭘 이렇게 길게 써? 그냥 셀 소식만 쓰면 되지. 셀 소식만. 그럼 알아서 요일이 축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시험이니까 지랄 맞게 쓰더라도 답은 나와라 이거죠? 근데 가입일자라고 쓰면 안 되지. 여기 가입 날짜가 뭔데? F의 5번째 셀이죠. 그렇죠? F의 5번째 셀 이렇게 써야 되겠지. 여기도 여기 가입일자란 말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F의 5번째 셀. 그러면 딱 답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답은 똑같은데 뭐 이렇게 길게 써? 해당 항목에 해당 셀에 서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월, 요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3개만 쓰면 뭐가 된다? 그럼 5월 하고 나오는 거죠. 셀 서식이 낫죠? 셀 서식이 낫죠, 당연히. 근데 시험에서는 항상 이렇게 묻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물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활용 형태 교육 인원수를 계산하래요. 활용 형태? 활용 형태가 어디 있어? 아, 여기. 활용 형태 중에 교육에 해당하는 인원수? 인원수가 어디 있어? 카운트 이프스라고? 교육이 하나, 둘, 셋인데? 인원수 세는 거죠? 아, 되게 어렵네. 말이 헷갈리라고 써있을 것 같아. 정의된 이름에서, 정의된 이름. 활용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무슨 함수 써라? 카운트 if 함수를 쓰고요. 앰퍼센드 연산자 사용하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5명 이렇게 출력하래. 이렇게 출력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해주면 돼? 는 count if 함수 쓰라고 그러니까 쓰고, count if 함수 쓰고, 범위, 조건, 뒤에다가 명자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여기에서 범위는 뭐죠? 범위는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활용 형태라는 이름으로 정의했으니까 활용 형태가 되고, 조건은 뭐죠? 교육이라며요. 교육. 그 다음 별거 교육. 교육이란 글자가 몇 번 나왔니? 그 얘기예요. 반드시 활용 형태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런데 2의 5번째부터 2의 12번째라고 쓰면 어떻게 된다? 얘를 2의 5번째부터 2의 12번째라고 쓰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틀린 거다. 왜? 셀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정의된 이름을 써야 되니까. 정의된 이름을 지정해 줘야죠. 이 본래 문제제에는 2의 5번째부터 2의 12번째를 활용 형태라고 이름을 정의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써주면 교육이 하나, 둘, 셋, 3명이네 뭐. 그렇죠? 페이스북 사용자에 대한 평균 FVB? 이게 뭔 얘기입니까? 페이스북, SNS 종류가 페이스북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FVB에 해당하는 평균. 아, 최대값?
잠깐만, 평균이죠, 평균. 그러면 D 에버레이지. 맞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D 에버레이지 함수 사용하래요.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얘가 데이터베이스고 구입비에 대한 합계를 평균을 내는 거니까 얘를 클릭하면 되고, 조건은 SNS 종류가 페이스북이고 이러면 되겠죠. 여기다가 는 T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는 T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기기 코드부터 쭉 오른쪽 두 칸 빼고 아래 두 줄 빼줘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데이터베이스죠. 컴마 뭐에 대한 평균 구하라고요? 앱 구입비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앱 구입비의 평균이고요. 컴마 크리테리아라는 말은 뭐라고요? 조건. 뭐가 조건이야? SNS 종류가 페이스북. 얘만 클릭하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항목 이름하고 같이 꼭 붙어야 돼요. 자, SNS 종류가 트위터인 사람들에 대한 그렇게 문제를 내면 얘가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조건을 걸어야 되고, SNS 종류가 트위터라고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갖고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엔터. 얘도 오른쪽으로 맞추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맞추면 되겠죠. 그냥 그대로 둬도 되고요. 최대 앱 구입비래. 최대 앱 구입비 5번. 5번은 너무 쉽다. 최대 앱 구입비 무슨 함수? 맥스 함수 쓰면 되는 거죠. 앱 구입비에 대한 최대값, 앱 구입비에 대한 최대값 어떻게 해주면 된다? 는 맥스 가로 열고 쭉 블록 잡고 가로 닫고, 가로 안 닫아도 그 정도는 닫아주니까. 기기 구입비가 아니라 앱 구입비니까. 그렇죠? 는 맥스 가로 열고 범위 정해주면 되죠. 가입 날짜? 여기 있네. 가입 날짜. 사람 이름에 해당하는 가입 날짜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만 범위를 정해줘도 되죠. 어차피 뒤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름에 성명에 따른 가입 날짜를 찾는 거니까 성명부터 시작해서 가입 날짜까지만 가면 돼요. 최소. 반드시 성명부터 들어가야죠. 아까 문제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문제도 안동 찜닭인지 까르보나라인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범위가. 지금 문제는 김정훈인지 아무개인지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름부터 시작해서 가입 날짜까지만 보여주면 되죠. 자, 는 VLOOKUP 찾는 값은 김정훈이고, 콤마 그 김정훈인지 뭔지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가 가입 날짜까지 정해. 더 지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콤마 이때 성명이 첫 번째, SN 종류 두 번째, 활용 형태가 세 번째, 가입 날짜가 네 번째. 그러니까 몇 번째 항목? 네 번째 항목을 가져오고. 콤마 반드시 정확히 일치하는 거. 0 써도 되고 false 써도 된다고 했어요. 이거를 날짜로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얘를 날짜 형태로 바꿔줘야 돼.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를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false라고 써도 되고,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다. 앱 구입비가
14,000원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수식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 글꼴을 뭐로? 하랑으로 하래요. 만약에 F9EB에 대해서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빨강, 파랑 이런 거 녹색을 칠해주면 끝나는데 요 9EB가 얼마 이상이면 14,000원 이상이 되면은 그 줄 전체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블럭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그래놓고 수식 쓰는 난에다가 뭐가? F9EB 니가 그리고 F4번 키를 두 번 콩콩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앞으로 가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양쪽 달러가 아니라 왼쪽 달러만 써요. 얘가 얼마? 14,000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4,000원. 서식은 파랑으로 해놨으니까 서식에 가서 글꼴의 색깔을 파랑으로 하라 그러면 되니까 하면 되는데 요거 조건 쓰시는 게 요게 중요하죠. 요게 조건부 서식에서는 알맹이를 다 잡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 블럭의 첫 번째가 H의 다섯 번째 셀이죠. 그렇죠? 얘가. 그리고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혔었는데 이 달러가 양쪽에 찍혔었던 거를 오른쪽에 숫자 부분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찾아봐야 되거든. 얘가 14,000원 이상이냐 그러냐 그러면 그런 데만 그 줄 전체가 요 줄 전체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교재 54쪽에 나와 있는 003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봤더니 총 지급액을 계산하래요. 총 지급액. 이 총 지급액은 어떻게 됐더니 보니까는 본봉 더하기 기본수당이래요. 그리고 특별 장려금을 넣어주래요. 그럼 본봉은 어디 있습니까? 본봉은 여기 있네. 기본수당 있네. 특별 장려금도 있네. 문제가 좀 그렇다니.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반올림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함수 써라? 라운드 함수 쓰고 썸 함수 썸 함수도 처음 보네. 예, 썸 함수 쓰래요. 얘를 자세히 보시면은 2304560 얘가 어떻게 맞냐면 2305000 이렇게 바뀌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0원 단위로 가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3 쓰면 되겠네. 는 라운드 썸 범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1, 10,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쓰면 된다. 이렇게 써볼까요? 자, 는 라운드 썸 가로 열고 쭉 3개 가로 닫고 마이너스 3.
F5번, F7, H5번. 근데 왜 이런 점이 생겼을까요? 자동 채우기 해볼까요? 이 뭘까? 왜 그럴까? 맞죠? F의 5번째부터 H의 5번째까지 마이너스 3 맞는데? 이렇게 쓰는 거 맞는데? 폼이니까. 근데 앞에 여기에 이렇게 느낌표가 찍힌 거는 오류는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했었을 때 뭐가 생기냐면요, 선이 깨진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얘를 블럭 잡아서요, 그냥 쉼표살 찍어버리세요. 쉼표살 찍어버려야지. 그리고 요런 거 느낌표 나온 거는 그냥 오류 무시하면 상관없어요. 얘를 계산하고 나면 요렇게 앞에 뭐 녹색점 같은 게 생기잖아요. 녹색점 같은 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냥 찝찝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F에서 H까지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F, G, H를 더하라고 했는데 입사율 빼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녹색점이 나타난지는, 보편적으로 왼쪽에 있는 거를 다 더하라 그러면 되는데 입사율은 빼고 계산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일단은 뭐가 불안해 보여서 그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맞추셨으면. 근무 연수를 계산하래요. 2015에서 빼기 입사일의 연도를 계산하래요. 이어 함수 쓰래요. 아, 이건 너무 쉽다. 여기서 는 2015 빼기 이어 입사일, 이렇게 찍어주면 되지 뭐. 2015년도 문제인가 봐요. 그렇죠? 이게 2015년도 문제. 그러면 는 이어 2015에서 먼저 빼줘야겠죠. 빼기 이어에다 넣고 입사일 날짜. 그러면 되죠 뭐. 근데 이렇게 나왔죠? 날짜에서 날짜를 빼버리니까 날짜를 계산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날짜 형태로 보이는데 쉼표살 찍어주면 돼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블럭 잡고 밑에 선 깨지는 건 또 서식 없이 채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해라? 뭐 쉼표 찍어주든지 하면 되겠지. 이렇게 어차피 숫자나 날짜는 오른쪽 가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2015에서 입사일에 해당하는 연도, 이 사람은 지금 2008년도니까 2008년 9월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08만 나오겠죠. 이게 2008이지. 15에서 8을 뺐으니까 7년차. 이렇게 되는 거죠. 최저 기본 수당. 정의된 이름에서 정의된 이름. 기본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무슨 함수? min 함수. 최저가 구하는 거죠. 는 min 기본 수당. 문제가 왜 이러지? 너무 쉽게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는 min 기본 수당. 쭉 블럭 잡으면 자동으로 기본 수당이라고 뜰 거예요. 그랬죠? min 기본 수당.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QA 부서가 어디야? QA 부를 하고 있네. QA 부 직원수
결과값에 명을 붙이시오. 무슨 함수 써라? count if 함수하고 &% 연산자 사용하래요. 저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뒤에다가 몇 명 이렇게 붙이면 되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QA부가 몇 번 있는지 QA부라고 써 있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 중에서 QA라는 부가 몇 번 있는지 QA 잠깐만 QA만 있네. 여기가 QA예요. QA 부가 아니라 여기는 셀서식에다가 부자를 붙인 거예요. 기획, 관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셀서식에 가서 보시면은 골뱅이하고 부가 붙은 거야. 무슨 부라고. 멸치 세트 뭐 이런 거. 우리 세트 쓴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조건부 서식을 쓸 때 QA만 써야지. QA만. 뒤에다가 &, 몇 명 하고 쓰면 되지. QA라는 글자가 요 안에 몇 번 들어있는지 개수를 세고 뒤에 명자 붙여라 이거죠. QA 부서 직원의 특별 상여금 합계를 구하시오. 무슨 함수? sum if 함수. QA 부서에 대한 특별 상여금의 합계 구하래. 오케이. 그러면 sum if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그럼 여기서 범위는 어디죠? D5부터 D12이죠? 조건은 뭐죠? QA죠? 다운표의 QA죠?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에요? 특별상여금 합계 구할 범위 어디에요? H의 5부터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요게 범위가 맞고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라고? 여기 H5부터 H 12번째 이렇게 쓰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QA라는 부서가 하나, 둘, 셋이 있는데 그 중에 223만원 하나, 둘, 셋 요거의 합계 620만원. 예. 번 특별 상여금 H 14번째 셀에 H 14번째는 어디죠? 타견호를 한 사람이네. 이거에 대한 특별 상여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항목을 계산하는 거네요. 그렇죠?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VLOOKUP 함수는 우리가 많이 쓰던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요 는 VLOOKUP 함수에서 찾는 값은 타견호 이거고요. 그렇죠? 요걸 찾는 거고 컴마 어디서부터? 당연히 타견호부터 잡아야 되겠죠? 타견호부터 잡아야 돼. 이렇게 컴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7번째가 특별상여금이니까 7번째고 반드시 뒤에는 정확히 일치.
우리 시험은 항상 그랬어요. 정확일치. 예.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0으로 써도 된다 그랬죠? 0으로 쓰던 false로 쓰던 상관없는 같은 말이니까는. 조건부 서식, 특별 상여금액, 데이터 막대, 빨강. 사실은 데이터 막대란 뜻이 뭐예요? 최소값 및 최대값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특별 상여금에 가서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빨강 하래요. 이 빨강, 여기든 저거든 빨강을 하면 그게 최대값 최소값 나타나는 거래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조건부 서식은 행 전체에 대해서 수식 쓰는 거였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행 전체 수식 쓰는 건 이렇게 수식을 써야 되는 건데, 지금처럼 그냥 최대값 최소값 이거 막대 데이터 막대 하시오 그러면 그냥 블록 잡아서 녹색이면 녹색, 빨강이면 빨강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